AIDT 심화 연수 네 번째 세션입니다. AIDT 설계 원리, 특히 이 AIDT가 어떤 기능과 어떤 서비스로 본래 설계되어야 하는 그 안내서가 있는데요. 캐리스에서 나온 안내서입니다. 본래 이제 AIDT를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야 되고 어떤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AIDT의 이제 시제품 아니죠, 완제품이 나왔죠. 완제품에 뭐 다양한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뭐 AIDT뿐만 아니라 이제 AI 코스웨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이 AIDT 설계 원리를 좀 비판적으로 봄으로써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AIDT, 그다음에 AI 코스웨어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DT 심화 연수에서 이 네 번째 세션을 AIDT 설계 원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AIDT 교과서에 대한 이해, AIDT 기능과 서비스, 6가지의 핵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5가지의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본 세션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서비스와 상호작용, 요 2가지 내용, 핵심 6가지 서비스, 그 다음에 5가지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AIDT가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맞춤형 교육 또는 맞춤형 학습 지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매트리스로 좀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리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세션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DT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뭐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정책적인 문제, 뭐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교육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AIDT는 이제 캐리스 한국교육학술개발원에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개발 가이드래요. 네. 개발 가이드입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기존의 이제 디지털 교과서의 차이점은 인공지능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AI 보조교사, 학생들에게는 AI 튜터를 제공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 AI가 그 학생의 어떤 그런 학습 경로라든가 학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그다음에 교사의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와의 차이점은 AI가 탑재되어 있고 그 기능을 통해서 좀 풍부한 학습 설계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되겠죠. 그죠? AIDT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다든가, AIDT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를 받는다든가, AIDT로 인해서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이 또 침해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돼야 되겠죠. 뭐 언어 장애 지역 그다음에 계층이 아니고 계층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층 등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예요.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관계없다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갖는다. 왜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평등 학습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이죠. 삶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교사의 전문성, 특히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하기로 수업 평가죠. 네, 수업 평가 설계,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전략, 뭐 이런 것들이죠. 페다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좀 찾아보면 반론을 펼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종합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개발 방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논의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학습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개발 방향이니까.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통해서 실현을 목표로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와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설계해야 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정책 위반자 등 교육 주체가 학습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용자, 학교, 국가 차원의 학습 분석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된다.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데 기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상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학습을 분석한다. 이 얘기는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보면 내용체계 세 가지죠. 지식이해, 과정이해는 가치, 태도의 근거에서 학습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뭐 몇 문제 풀었느냐, 몇 문제의 정답을 맞추었냐라는 평가는 저차원적 지식이에요. 고차원적 지식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해의 정도라든가, 과정 기능, 이게 과학적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인류애적인 가치 태도,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기의 태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3차원입니다. 이것의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를 구별해서 제공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개발 가이드는 인지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AIDT를 활용할 때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 근거를 하니까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 이 3영역 전인성 교육을 위해서 AIDT가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임무가 되겠죠. 책무성이 되겠죠. 모든 사용자 중에 학생은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로 구별한다. 이거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에 있어서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느린 학습자라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가 떨어진다거나 빠른 학습자라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우수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반대일 수 있잖아요. 빠른 학습자라 그래서 인류애적인 어떤 그 세계관이 더 풍성하거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성 교육을 한다는 건 이런 인지 교육뿐만 아니라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다음에 지식 이해에 있어서도 저차원적인 거는 인지 능력인데 고차원적인 건 메타 인지로 넘어가잖아요.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인식 능력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주체 중에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로 구분된 데이터로 학습 지원이나 정책 개발을 할 수도 있다가 되니까 이건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니 학부모 입장에서 또 교사 입장에서 정책 위반자 또 학생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학습 경험 설계에서 이미 정의했죠. 학습 경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페다고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맥락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교육 과정인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 또는 이거를 우리가 교육학적 용어로 좀 더 바꾸면 이제 인지적 능력, 사회 정서적 능력, 그다음에 행동적 능력 이렇게 영역으로 얘기로 이렇게 다시요. 인지 영역, 사회 정서 영역, 그다음에 행동 영역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그걸 또 풀어서 얘기하면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와 일치해요. 자,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AI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또는 AI 윤리 헌장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력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당연히 사람의 성장이라고 했을 때 그죠? 예, AI를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교수 학습법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교육 전문가로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업과 평가의 설계,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와 나는 무관한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이원론적으로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으로만 구분하기에는 세상이 아시잖아요.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 분야별로. 자, 그러면 기능과 서비스를 좀 알아볼게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네. 학습 진단,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있고요. 데이터를 전시하는, 그 다음에 맞춤형 컨텐츠 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AI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 가능하죠. 재구성 기능, 그 다음에 AI 튜터.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사는 출판사들이 AI 기반 기술을 통해서 학습 진단 추천 기능, 대시보드 맞춤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 6가지 핵심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AIDT다라고 부르는 거고, 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6가지 핵심 기능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뭐 학습 진단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습 전후, 중, 학습 후에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고, 학습 현황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이 또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학습 경로나 컨텐츠나 어떤 문항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권장사항이 저는 훨씬 교육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장사항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죠. 학생의 참여 정도, 협업 정도, 그 다음에 정서 분석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제 제품들은 이것을 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나 뭐 반영하지 않는 것도 뭐 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맞춤형 컨텐츠도 학습자의 흥미나 수준만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문제 맞췄으니까 또 요 단원의 문제는 맞췄는데 요 단원의 문제는 뭐 몇 개 틀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습자의 흥미라든가 학습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심층 자료라든가 개념 이해라든가 사고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런 서술형 과제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술형 과제. 그러니까 이게 뭐죠? 멀티플 초이스? 예, 여러 문항을 주고 정답을 찾아내는 그것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건 좀 AIDT라고 보기 곤란하겠죠. 권장사항, 교사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서 교사를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맞춤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개별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학습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험 본 결과만을 가지고 그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어떤 시험 결과가 있었을 때 그것은 학생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의 평가이지 그 학생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잖아요. 이걸 구분을 안 하면 점수에 의해서 그 학생 자체를 평가해 버리면 그 학생의 발달을 가로막는 거죠. 예, 느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학생의 성향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권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행위의 결과로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는 그 사람의 일부를 드러낼 뿐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대시보드에서의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건 핵심은 요거예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권장사항에 보시면 학부모의 자녀 학습 성과의 확인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예,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6가지 핵심 서비스 중에 3가지를 알아봤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는 이제 예시 자료입니다. 학생의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 이름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이해, 학습 추천하는 것,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단원의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고, 학습 성취, 진도 현황이라든가 과제 제출이라든가 문제 풀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진도 현황에 있어서 협업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성숙도의 정도라든가, 특히 이제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영역에 있어서도 포함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풀이로만 수치화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정성적 평가까지도 좀 포함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학생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어요. 보면 여기 특히 부가 서비스의 진로 정보라든가 여기 특히 이 부분인 거죠. 토론하는 것, 그죠?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협업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 다음에 AIDT가 핵심 요소 중에 이제 대시보드 내에 이제 학생이 볼 수도 있고 교사가 볼 수도 있고 이거 교사 대시보드 사례이고요. 요거는 이제 학부모 대시보드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권장사항 부분, 교육학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내용들, 또 전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서비스로 또는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있으면 더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AIDT에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또 수업에서 AIDT 뿐만 아니라 수업의 어떤 그 활동이나 평가 방식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설계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 좋겠죠. 좋겠죠. 그것은 AIDT 뿐만 아니라 어떠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죠?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당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20세기의 교과 중심, 교사 중심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이제 핵심 서비스에는 AI 튜터와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이건 AI 이제 챗봇형 뭐 음성 인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을 도와서는 보조교사는 수업 설계라든가 피드백에 대한 평가라든가 학생의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이제 이전 세션에서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도구로 볼 것이냐 대화 파트너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화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권장사항에 보면 AI 튜터 같은 경우는 교과 특성을 반영한 어떤 전략들, 그다음에 학년별 발달을 고려하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 개별 학생들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니즈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공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 많이들 다르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그 홍익에서 인간의 의미를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이제 교사의 재구성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 AI가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이잖아요. 왜냐하면 AI가 그러니까 AI를 설계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책이든 뭐 교육 과정도 그렇고요. 이런 AIDT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AIDT가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맞춤화 교육을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가치에 맞게 제공한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 학습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기기의 활용, 그 다음에 수업 및 평가의 설계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DT를 사용했을 때 그런 컨텐츠라든가 학생들에게 소통 방식이라든가 어떤 AIDT 내에서 학생들 간의 협업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 어떤 뭐 요소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권장사항에 보면 수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하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AIDT 간에는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런 교육적인 이해 측면에 있어서 갭이 반드시 존재해요. 이거 우리의 기술이 발전해가는 방향인 거니까 당연히. 그럼 그것의 갭을 우리가 이해하고 충족해내야 보다 좋은 교육이 가능하겠죠. 물론 더 급진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거는 뭐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테크놀로지를 바라볼 때 AIDT는 차치하더라도 테크놀로지를 바라볼 때 이거는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또 그 재밌는 내용은 그 개발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IDT를 통해서 이런 학습 시간, 콘텐츠의 수행도,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학습 계획 달성, 뭐 접속 시간, 뭐 이런 거, 형성 평가, 성취도, 그다음에 뭐 학습 진행 질의응답, 교사의 재구성 활용도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국가로, 그러니까 교육부가 되겠죠. 전송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레이 색깔로 표현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 참여도, 게시판, 모듬 채팅,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감정 상태, 이런 것들까지 정서 발달까지 포함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요 두 개 항목은 옵션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AIDT가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21세기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이 역량 중심 교육, 그죠? 그다음에 뭐 개념 기반 탐구 학습, 삶과 연계된 학습, 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실현되려면 이런 내용들이 풍부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AIDT 기능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서비스는 AIDT가 설정한 상호작용 설계를 보면 이제 교수 학습법적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DT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개발자들에게 준 가이드라인인데 AIDT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있잖아요. 핵심 서비스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게 5가지거든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학생과 콘텐츠, 학생과 시스템,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학생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5개의 상호작용, 이걸 주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학생 교사 상호작용 주체, 학생 학생 상호작용 주체, 학생 콘텐츠 상호작용 주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이렇게 5가지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AIDT 기능, 6가지 기능을 볼 때 우리는 AIDT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AIDT로 이건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하나의 아이콘으로 봐도 되고, 이 교육의 변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따른 교육의 변화 또는 그것을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AIDT에 대한 불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는 발전시켜야 하는 거거나 그거 발전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교수 학습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설계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하튼 5가지 상호작용 내용을 보시면 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과학 게시라든가 댓글이나 실시간 소통의 얘기도 있고요. 투표를 한다거나 학습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상호작용에는 학생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있어서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힌트를 제시하거나 정답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이해, 뭐 게미피케이션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 흥미를 좀 높인다던가,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AI 캐릭터, 그러니까 AI 튜터나 AI 보조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AI 튜터가 되겠죠. 이런 캐릭터들이 응원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학습자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그런 커스터마이징, 맞춤하죠. 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스템이 하는 일은 그런 거다. 그 다음에 학생이 여러 가지 AIDT에서 활동을 할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가 지금의 시대는 21세기는 메타인지 교육의 시대다라고 이제 전 세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예. 뒤돌아보면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나와 소통하면서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는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풍부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성찰하고 자기의 성장을 스스로 주도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수업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죠?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 개개인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 개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하튼 학생 자신 상호작용, 학습 일지라든가 AI 캐릭터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더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검색이나 스크립트 이런 노트 정리, 난이도별 문제풀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만 제시한 것이니까 아마 더 풍부하게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5가지 상호작용을 이렇게 보면 이걸 학습 주체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보는 거예요. 그죠? AI를 대화 파트너로 보고, 적어도 또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의 어떤 하나의 에이전시로 본다면, 우리가 그런 발전, 어떤 학습의 효과 차원에서, 여기서 학습 효과는, 저는 학습은 이제 우리가 인지적 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정답을 맞춘다 이런 것만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지식이해 과정에는 같이 돼도 3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은. 자, 학습자 중심 교육은 곧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다. 구성주의의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AIDT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서 AIDT가 제공한 5가지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최적의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죠? 도와주는 거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런 주체성 또는 주도성을 강화할 때 본래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단계에서 5가지 상호작용 주체와 6가지 서비스를 교차시켜 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새롭게 시도해 본 겁니다. 그전 버전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전 버전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걸 좀 더 세밀화시키고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랩 만들 때 라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4단어로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진단, 그다음에 맞춤형 컨텐츠 대시보드 6가지 이제 그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5가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학습 현황 파악부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는 궁극적인 교육 목적을 가장 위에 놨어요. 우리가 AI 보조교사를 쓰는 이유는 좋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행위의 변화, 사회정서 교육을 한다라는 건 행동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인 거고요. 인지의 조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학생, 교사, 학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시하는 거는 취향 구분하고 깊이 구분하고 해서 단계별로 움직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각의 개념들을 우리가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AIDT를 활용할 때 예를 들면 대시보드에서는 학습 공동체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교육적 가치가.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진단은 교사 개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영어로는 teacher intervention이에요. intervention은 개입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 그 다음에 전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사가 수업을 설계한다, 평가를 설계한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설계한다,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티처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교사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I 튜터나 AI 보조교사는 파트너십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재구성을 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인성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전인성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AIDT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잘못 오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개별 학생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어떤 건강한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전문성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라임을 마치기 위해서 환류라고 번역해서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상세 내용들은 다 이게 이제 30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개의 셀로 만들어져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세션에서는
학습 진단 세션, 맞춤형, 대시보드, AI 튜터, 보조교사, 그래서 6개로 세션을 구성해 가지고 상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드릴 거예요. 그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결론을 지어 볼게요. AIDT의 설계 안내서에 근거해서 5가지 상호작용, 그 다음에 6가지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것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AIDT 맞춤형 학습 지원 매트리스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AIDT에 기반한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 목표와 학생 니즈에 따라서 어떤 맞춤세를 교수 학습 전략으로 적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을 반영해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과 학생이 있었을 때 맞춤형 교육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생이니까. 이건 협업학습을 통해서 동반 선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 집단이, 그 교실 전체가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그 팀이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학생과 학생 간에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하려면은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서로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공정하게 참여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수업이나 평가를 설계하고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 활용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분히 교육 전문성에 근거해서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또는 AID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걸 목적에 두고 이 30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 지원 매트릭스를 구성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 세션에서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판적 메타인지 성찰에서 보았듯이 그죠? 맞춤 셀을 물론 한 차시에 하나의 셀 또는 여러 개의 셀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단계별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의 셀 내에 있는 3가지를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요. 단계가 아니라. 학습 목표나 학생 니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고 학생 참여 수업 설계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최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이동하는 역방향으로 가면 맞아요. 지식의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그렇게 하려면 각각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학습 경로를 짜고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근데 이것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지식을 전이할지 학습 목표를 짜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설계를 경로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악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AID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런 상호작용 주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DT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임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쓴다라는 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은 학습 파트너십을 갖게 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학생만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일을 오래 하기 힘들겠죠. 학습 파트너로서의 AI와 소통 및 협업 전략은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교육 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우리의 관심사항이에요. 누가 얼마 점수를 잘 받아서 뭐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거는 개별적 관심사항이에요. 학습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를 구성원으로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그죠? 효과적인 학습 공동체 구축이 궁극적 관심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커뮤니티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공동체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이다. 이것은 21세기 교육 또는 미래 교육에서 제시하는 우리 교육의 어떤 비전하고 일치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학습 환경으로서의 AIDT를 보는 게 맞다. 플랫폼 또는 학습 환경. 그래서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이 실현되는 교실 문화가 구축되면 이건 AIDT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교육에서 잘 활용한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교실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IDT 설계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시죠? 이거를 기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